부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온다. 재산을 모으려면 재무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축과 지출에서는 절제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재무지식과 지출의 자제, 이 두 가지는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강력한 조합이 될 수 있다. 금융 이해력과 개인의 성실성은 자산 보유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이해력과 절제력은 경제적 성공에 직결되므로 유아기,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자제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해야 한다.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온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처럼 소득 명세서상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연구의 표본이었던 100만 장자들의 약 70%는 부모가 근검절약했다고 말했다. 스탠리 박사가 인터뷰했던 많은 이웃집 100만 장자들도 가계 실현소득 합계가 10만 달러가 넘어본 적이 없지만 예산의 지출 항목마다 얼마를 할당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예상 수입, 지출 범주에 맞춰 예산을 세우고 투자, 은퇴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따로 저축할 돈을 만들었다. 돈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사회화된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상상해보라. 부모의 재무관리 모습을 지켜보면서 접한 기술들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당신은 재무관리와 관련해 어떤 경험을 하며 성장했는가? 돈이 금기시 되는 주제였는가? 그건 이번 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말을 들은 적이 없는가? 이웃집 백만장자 크리스티의 어릴 적 경험을 들어보자.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가정교육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부모님의 근면성과 솔직함 덕분에 돈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인 육군 부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가계 예산 수립과 절약은 그녀의 어릴 적 사회화 과정의 일부였다.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이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우린 돈이 많이 없었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월급 명세서를 본 다음에 숙제를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제일 먼저 기부를 약속한 곳으로 보낼 돈부터 챙기고 그 다음으로 그달 공과금과 한 달 동안 들어갈 비용을 추정했다. 크리스티는 부모님이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대학 학자금 몫으로 배정하면서 미소 짓던 모습을 기억했다. 우리를 대학에 보내려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저축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학 학자금을 따로 떼어놓으면서 난 학자금을 떼어놓을 때가 정말 좋아. 훗날 너희도 자식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미소 지으셨죠. 오늘날 크리스티가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부모가 제공한 양육 환경이다. 크리스티와 그녀의 형제 자매는 가계 계획을 수립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았다. 그들은 일찌감치 예산과 계획 수립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새 공책이나 신발을 사달라고 할 때 정당한 이유를 대야만 했다. 이런 경험이 크리스티에게 사업주라는 현재 직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상위 1% 부자가 아니라면 과소비는 금물.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주로 상대하는 한 자산관리 회사의 대표는 그의 고객들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 나온 이야기와 다르다고 말했다. 고객 대부분이 절약을 통해 부유해진 게 아니라 소득이 워낙 높아서 지출이 커도 부자라는 것이다. 물론 절약하지 않아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탠리 박사는 화려한 갑부라고 불리는 부자들을 부자인 척 그만해라에서 소개했다. 그들은 소득과 순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계 예산이란 것이 없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어디에 돈을 쓰든 그 금액은 총 재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그 화려한 갑부들조차 수입 이하로 소비하는 것이다.
이들 집단은 별명 그대로 환상적이다. 미국의 상위 1%에 들어가는 자산가다. 자수성가한 고소득자 부모를 둔 아이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며 또래들보다 먼저 최신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최신 유행을 따른다고 상상해보라. 또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의 식당을 드나들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고 생각해보라. 이 아이들이 독립해서 그런 사치를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그들은 부모가 소수만이 가능한 부자이며 어마어마하게 높은 소득이 있었기에 그런 소비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해할까? 이는 10살짜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다. 사실 백만장자불변의 법칙 독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왜 성인인 자식들이 과소비를 할까요다. 답은 쉽고 간단하다. 과소비하는 부모들이 키운 자녀들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모들은 자녀를 생산적인 성인으로 키우지 못했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말을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마라. 소비가 시작되는 곳, 집. 재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우리가 찾아낸 것은 집이다. 거주지의 선택은 일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같은 동네와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부자인 척 그만해라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부의 축적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은 우리의 집과 동네 환경이다. 당신이 부유한 동네의 비싼 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웃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물건들을 살 것이다. 부유한 동네일수록 사람들은 제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우리는 이웃들의 소비를 보고 따라한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대부분은 가게의 제반 경비가 높아서 재산을 모으기 힘든 가정이나 이웃들 근처에서 산 적이 전혀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부유해질 수 있었다. 이웃집 백만장자는 명품 시계를 차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좋아했던 이유는 검소한 생활을 집중 조명했기 때문이었다. 출판 이후 세계 각지의 독자들이 검소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의 정당성이 마침내 증명되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들은 쿠폰 사용처럼 소소해 보이는 행동에서부터 최근 자동차를 구입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습관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의 사례들이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1996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소비 트렌드의 주기가 더 빨라졌다.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은 우리의 이웃이 매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사는지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언론 기사처럼 보이는 마케팅도 넘쳐난다. 제2장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근 20년 사이에 마케팅과 소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소비자들에게 제시되는 광고의 특성도 변하고 쇼핑도 대단히 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백만장자들은 여전히 젊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소비재에 지출하는 최고 금액은 199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백만장자들이 정장과 구두, 시계에 지출하는 돈은 1996년과 거의 같다. 정장 구입 가격 중앙값은 199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오히려 약 18% 감소했다. 이는 의류비의 감소 및 간편한 복장을 허용하는 직장이 증가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어도 이런 소비재 범주에서 백만장자들은 이웃집 백만장자 유형이든 아니든 부의 과실을 위해 명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1996년과 마찬가지로 부자들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고가품을 쇼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소비 행태는 백만장자들과 비슷한가? 아니면 당신이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더 비슷한가? 소비의 최상위 시험대, 자동차.
한 가지 소비 결정이 장기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해주거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재산 축적과 유지 가능성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는 행동 습관이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는 재산에 상당히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 결정이다. 백만장자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으며 토요타나 혼다, 포드를 주로 탄다. 우리 표본에 속한 백만장자 약 3분의 1이 이 세 자동차를 탄다고 보고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타는 차나 입는 옷, 사는 집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집중한다.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더 큰 관심을 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 외곽에 사는 한 백만장자에게 상당 수준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몇 년마다 새 차로 바꾸는 거요. 저는 21년 동안 차 한 대를 정비해가며 타고 있어요. 그 결정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낼 일이 없으니 25만 달러 정도는 절약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었죠. 이것이 그들이 부자인 이유다. 만일 자신에겐 근검절약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싶다면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소득 명세서상 부자들이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평균 소득자부터 고소득자까지 대다수가 영구적인 고소득이나 고액의 경제적 원조, 빚이 있어야 가능한 생활을 그들 자신과 가정, 자녀에게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부유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입보다 검소하게 살고 가치를 따져 물건을 사기 때문이다. 재산 축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출과 소비를 할 때마다 경제적 독립 기념일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며 한결같은 절제력을 발휘한다. 그 덕분에 그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구매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하고 면밀히 검토한다. 스탠리 박사가 말했듯이 백만장자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 상장한 회사 주식 800만 달러 상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계속해서 그 주의 신문에서 25센트, 50센트 식품 할인 쿠폰을 오리며 미소를 짓는다. 유행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견해와 영향력에 무관심하고 수입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로 그들은 더 자유롭게 직장을 바꾸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모험을 할 수 있다. 한결같이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자기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현재 부유한 사람들의 기본 표식이다. 원래 이 책은 토머스 스탠리 박사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의 20주년 기념작으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집필하던 도중에 저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 박사가 대를 이어서 책을 펴내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40년이 넘게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의 법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절제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의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든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럴듯한 큰 집에 살려고 하고 멋진 차에 명품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 곧 재산이 아니라 적게 벌더라도 계획적으로 재산을 잘 축적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